우주 산업은 발달해서 달은 물론 화성 탐사까지 넘보고 있고, 위성을 통해 세계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될 만큼 우리는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인공위성을 통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아름다운 푸른 빛을 띠고 있는 둥근 구체 모양입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지구는 둥글지 않다,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면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지구가 둥글다는 비슷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우주에서 찍은 둥근 지구의 사진을 분명 보았을 텐데 그들은 왜 지구가 평평하다며 평면 지구를 주장하는 것일까요? 저는 미스터리와 음모론에 대해 어릴 적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 평면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접하고 있었지만 평면 지구는 전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장르의 영화를 다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평면 지구가 저에겐 관심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쪽에 항상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쪽의 미스터리들을 쫓다 보면 평면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UFO나 외계인처럼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구는 둥글다와 아니다, 평면이다라는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지금처럼 둥근 지구가 아닌 지구는 평면이라는 게 정설로 알려진 때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보통은 초등학교 시절이나 혹은 그 전부터 지구는 둥글다는 걸 만화나 동요 같은 걸 통해서 알게 되고, 그 후부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궁금해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구가 평면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지구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역사적 기록들을 살피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처음에 알고 있었고, 어떠한 계기로 인해 평면 지구를 믿게 되고 생각이 변한 것일 텐데, 무슨 이유로 생각이 변하게 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평면 지구를 믿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평면 지구의 모습은 중앙에는 북극이 위치하고 북극을 중심으로 각 대륙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자리를 이루는 끝부분은 45m의 남극의 얼음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투명한 돔이 지구를 덮고 있는데, 그 돔 안에서 태양과 달이 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면 지구를 입증한다는 200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들 중에는 중력이 없다거나 달 탐사와 달 착륙,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로켓이나 우주 정거장 등 역시 모두 가짜이고 조작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거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닌가 싶을 만큼 어이없게도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팽팽했고 굉장히 설득력 또한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으니 오늘은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200가지의 지구 평면설의 증거가 있다면 역시 200가지 혹은 그보다 그 이상의 둥근 지구의 증거 또한 있지만, 오늘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의 일부입니다. 수평선과 지평선은 고도에 상관없이 언제나 관측자 주위에서 360도로 나타납니다. 20마일 이상 높이에서 열기구, 로켓, 비행기, 드론의 척도는 수평선과 지평선이 완벽하게 평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직 나사와 다른 조직, 우주협회만이 거짓된 그래픽으로 조작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굴곡을 표현합니다.
이론적으로 평면지구에 뼈대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사무엘 로버텀이라는 사람입니다. 1860년 그는 지구의 평면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강에서 깃발을 단 보트를 멀리까지 뛰어보내고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배에 깃발이 보이는지 배가 보이는지 확인하여 지구가 구형인지 평면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고 8km가 떨어진 거리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면 약 5m 정도 배가 하강해야지만 정상인 실험이었습니다. 베드포드 강에서 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고 깃발을 단 보트를 띄어서 아주 멀리까지 운행을 했는데 일정 지점이 지날 때 둥근 지구라면 공률로 인해 배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평평한 지구라면 배는 전체가 보여야 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정확하게 배의 전체가 모두 보였고 이는 지구는 평평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둥근 지구의 자전 속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약 1000마일, 1670km의 속도로 동쪽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속 500마일의 속도로 비행하는 일반 민간 항공기들은 1000마일 이상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결코 동쪽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쪽을 향한 목적지라면 3배 빠른 속도로 도착해야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고프로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된 수평선을 보면 종종 굴곡을 본다고 하는데 이는 광각 렌즈를 사용한 왜곡일 뿐입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한다면 지구의 곡선에 의해 5km 거리가 떨어지면 수평선 너머의 배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사라져가는 배를 보게 된다면 쌍안경을 꺼내서 보십시오. 그러면 배는 다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쌍안경으로도 볼 수 없게 된다면 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사용하면 배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레이트 호수를 건너 미시간에서 시카고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거리는 52마일, 83.6km였습니다. 정말로 지구가 둥글고 지구의 곡선에 의해 5km가 멀어지면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어떤 비행기도 허가 없이 남극을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공동으로 맺은 국제협약 중 유일하게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으며 모두가 전격 동의한 유일한 조약은 오직 남극 조약입니다. 남극은 협약 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남극엔 이미 과학자들과 남극 기지가 있는데 라고 하겠지만 그들 역시 이동함에 있어서 군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극을 몰래 탐험하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강제 출국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 진실이 바로 남극의 비밀, 지구의 끝, 얼음벽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극 조약이 있기 전 1959년 냉전시대 리처드 버드 제독이 남극을 탐험하고 돌아온 후 남극의 출입 통제가 내려집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버드 제독이 남극에서 지구의 끝, 경계선을 발견했던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극 출입 금지 상태에서 미국과 당시 구소련은 하늘을 향해 소형 핵무기를 쏘아 올립니다. 미국에선 이를 도미니크 피시볼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의 끝엔 남극의 얼음이 가로막고 있고 남극의 끝에서부턴 하늘의 돔이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돔이 얼마나 높고 강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은 핵을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막힌 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올라가야 할 포탄은 하늘을 향해 올라가다 어딘가에 부딪혔고 링 모양을 퍼뜨리며 폭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명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미니크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미니크 피시볼, 작전명 자체가 하나님의 수족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있은 후 세계에서 42개국을 소집하고 특정 조약, 남극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670km라면 스나이퍼들은 총을 쏠 때 지구의 자전 효과를 염두에 두고 쏴야 하는데 어떤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는 1670km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와 총알의 독립적인 움직임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면 단지 풍향과 풍속의 계산만으로는 결코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1670km의 속도로 돌고 있는 것이라면 독립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던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가지의 모든 지구 평면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800년대 사무엘 로버턴 박사가 평평지구학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를 계승하는 단체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01년에는 엘리자베스 블런트란 여성이 그의 뒤를 이었고 1956년엔 사무엘 셴턴이라는 사람이 국제평평지구학회를 설립하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후에는 찰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국제평면지구학회 미국 지부를 설립하고 2004년부턴 다니엘 셴턴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평면지구 학회를 이어가며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면지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태양과 달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4,800km 높이에 떠 있고 지름 50km의 구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원반 형태의 지구 표면 5,000km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해가 지는 것은 해가 멀어지는 것이며 우주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약 5,000km 상공에 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감싸는 돔 바깥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이며 그곳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우주가 있는데 그곳이 신이 사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의 아버지 니콜라 테슬라는 그의 자기장 연구에 의해 지구의 하늘 위가 돔으로 덮여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 이후 비행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은 하늘 위로 올라가 보려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공기가 없는 성층권은 로켓도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엔의 로고가 이미 평평지구를 인정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평면지구의 지도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대륙을 둘러싼 나뭇가지들이 남극의 얼음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둥근 지구와 평면지구,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주제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통계에 따르면 최소 10% 정도의 미국인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주에서 찍힌 둥근 모양의 지구의 사진이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뒤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걸 알고 계셨나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로버트 사이먼은 지구 전체가 한 번에 들어오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 수천 장의 스냅샷 데이터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구의 지도를 평평하게 먼저 만든 후 공에 감싸듯이 합성해서 만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가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고 지표면과 구름, 그리고 대양을 합성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구는 동그랗지만 한 번에 모든 면을 자세하게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본 지도를 가지고 해상도를 높여가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둥글고 푸른빛의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은 합성되어 만들어진 것은 맞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계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